예,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읽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좀 재밌어 보여서. 예, 거기 변신 이야기 나옵니다. 병신 이야기 아니에요. 변신 이야기입니다. 예, 병신은 저고요. 예, 변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에리시크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먹어도 배고프다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리식톤은 테살리아의 지주 부유한 상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이 새끼는 왕도 아니야. 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왕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그냥 좀 병신이에요. 근데 사실 왜냐면 웬만하면 다 왕이거든요. 그 그리스는 섬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동네 그냥 신한 군수면 그냥 거기 신한군의 왕인 거야. 근데 얘는 아무튼 그게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였냐면은 에리식토는 테살리아의 왕, 여기는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그게 그 확률이 높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왕으로 아주 부유하고 거만했다. 또한 그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이 가장 멀리해야 하는 부덕인 신에 대한 불경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리식토는 농경지를 더 넓히기 위해 농경의 여신인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거대한 숲을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숲을 없애는 과정에서 여신의 신목으로 숭배되며 화관으로 장식되어 있는 숲속 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베어버렸다. 근데 막 여기서 피 나오고 막 아무튼 그래요.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ним프가 요정입니다. 하마드라이어드가 변신한 매우 신성한 나무였고, 신실한 성격의 늙은 하인 한 명은 나무 앞을 막아서다가 도끼에 베여 죽게 되었다. 첫 도끼질의 참나무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신음소리가 들러왔으나 에리식토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참나무는 베어져 큰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졌다. 참나무 속에 깃든 ним프의 영혼이 이 원한을 데메테르 여신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저주하였고, 뭐 그렇습니다. 데메테르는 크게 분노하여 기아의 여신인 리모스를 찾아갔다. 이 리모스가 누구냐면 이제 그 배고픔의 여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체인소맨 키가라고 보면 돼요. 배고픔을 그래서 이 리모스는 불경한 에리식톤을 벌하기 위해 자신이 머무르던 땅을 떠나 테살리아로 왔고 밤에 몰래 에리식톤의 침실로 숨어들어 잠자고 있는 그의 피에 자신의 피를 섞어놓고 돌아갔다. 그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에리식톤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끔찍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됐다. 그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었으나 배고픔을 그칠 줄을 몰랐고 결국 먹는 것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배고픔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버린 에리식토는 그의 딸인 메스트라까지 팔아서 식량을 샀는데, 그러니까 딸을 팔아서 식량을 산 겁니다. 왜냐면 재산이 없으니까 딸을 팔아서 막 식량을 산 거야. 레전드죠. 근데 딸은 또 팔린다고 또 팔리는 거 보면은 그리스 여자 괜찮을지도. 그리스 여자 한번 국결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식량을 샀는데 그의 딸은 아버지와 달리 매우 신실하고 착한 소녀였고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 이거 포세이돈이 따먹은 거예요. 그냥 사랑을 받아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그 원서 읽어보니까 포세이돈이 따먹는 거야. 씨바, 그러니까 병신들이야. 아니야, 신들 존나 양아치들이야. 병신들까지는 아니고. 변신 능력이 있어 팔려갈 때마다 다른 동물로 변신하여 탈출 후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지만
예. 이거 존나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에리식톤은 계속 돌아오는 딸을 신기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저 딸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딸 메스트라를 계속 팔아 식량을 구했다. 이거 약간, 근데 딸도 약간 좀 마조이스트 같아, 내가 볼 때. 딸도 좀 존나 변태 같아. 아버지한테 왜 돌아오는 거지, 도대체? 저는 아무튼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식량 대신 팔려갔던 메스트라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게 되었고, 딸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식량을 다 먹고도 배고픔을 이길 수 없어진 에리식토는 자기 몸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발과 손부터 시작하여 전신을 뜯어먹던 그는 결국 치아만 남아서도 계속 굶주려 했다고 전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틀리딱딱 그 마무리 결말로 끝나는데, 갑자기 뭔 씨발 그리스 신화 얘기냐, 노망이 났냐 십새끼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에리식턴을 보면 뭔가 생각나는 어떤 그 세대가 없습니까? 예.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조팔육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완전히 조팔육과 같아요. 왜냐면 그 산업화 세대는 사실 한국의 레전드 세대긴 하죠. 저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의 세대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의지가 있고 그 돈을 존나 좋아해서 정말 가난을 탈출하고 싶은 그 절박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뭔가 철학이 있고 대단한 뭔가 사상이 있어서 한국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씨발 돈 벌고 좀 잘 살고 싶어서 발전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도 아무튼 레전드잖아요. 어찌됐건 그것도 나름대로 잘한 일이잖아. 아니 그렇게 돈 밝힌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니 씨발 패스를 받아먹었으니까 성공을 한 거야. 골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산업화 세대가 헌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했다. 미국의 지원 이런 게 없이 미국 지원 없었어도 잘 살았을 거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패스 받아서 골로 연결시키는 거 또 능력이다. 저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새끼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이제 나오죠. 그 자식 세대. 산업화 세대, 자식 세대가 나오잖아요. 걔네가 이제 IMF 때 산업화 세대들이 임원이고 이럴 때죠. 50대 이때, 아니면 60대 이럴 때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내쫓죠. 다 내쫓고 자기들이 이제 임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영포티들이 이제 신입사원들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이 새끼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대남보다 명확하게 문제가 낮은 게 뭐냐면, 이대남은 사실 별로 그렇게 눈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대남은 오히려 자기 스펙에 비해서 인생을 못 산 시기가 너무 오래되니까 오히려 좀 포기해버린, 자포자기해버린 느낌이 강하고,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야망 좆대요. 예. 저는 한 명의 조팔육들도 다 뒷방으로 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스탈린 저 황색 대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황탈린 씨발. 근데 조팔육의 문제가 뭐냐면 산업화 시대 정도의 어떤 시각이 없습니다. 왜? 뭔가 이제 그 기반을 쌓아야 될 대학 시절에 데모만 존나 쳐했거든. 공부를 안 했어, 씨발. 할 줄 아는 게 떼씹. 그냥 소주병에다가 그 화염병 만들기, 시위하기, 분탕치기, 이딴 거밖에 없어. 전문 기술이 그거밖에 없어. 어느 학과를 나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때 딱 호황을 딱 100년 대계 계획을 내가 봤을 때는 짰을 거예요. 산업화 세대가. 그럼 우리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겠죠. 그게 아직 한국이 100년이 안 됐으니까. 근데 조팔육 이 새끼들이 다 바꿔놓은 거야. 다 망쳐놓은 거야. 그리고 노조 키우고 하고, 그 다음에 경영산업에 대해서 존나 감없게 행동하고, 그리고 씨발 자기들 대학 갔으니까 좋아. 그리고 자기들 이제 존나 능력 없는 이제 애들, 정치에 진입 못한 애들,
그런 애들 막 교수 시켜줘야 되잖아. 교수 시켜줘야 이제 또 걔네가 또 안 삐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 산업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을 또 존나 늘리는 거야. 그리고 대학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씨발 또 대학으로 다 밀어넣고. 근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할 게 없어. 아들 세대가. 근데 그래도 저 또 신경 안 써 씨발놈들아. 그냥 공장 가서 그냥 저 프레스기에 씨발 손가락 눌리거나 노가다 갈 때 뭐 그냥 동발이 잘못 치다가 그냥 씨발 떨어져서 잘못되거나 뭐 맘대로 해 씹새끼들아. 외노자들이랑 같은 시급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야. 이걸 보면서 조팔육들이 이 에리 식통 같은 사람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조팔육의 탐욕. 조팔육은 자기 아들 세대가 죽고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부동산만 오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망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해. 국민연금 몇십만 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아들 세대나 뭐 하는 세대나 자기 손자뻘에 이제 애들이 분유값을 막 못 내서 막 힘들어하는데 아니면은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신혼부부가 자식 하나 낳아서 유지비가 막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씨발 지는 존나 뭣도 모르는 막 순진한 여자 그냥 원룸방에서 개 좆뱅이 치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지금 요즘 세대는 잘 사는데 진짜 좀 그러네. 그러면서 국민연금 존나 쳐받아가고. 완전 씹새끼들이에요. 그 중국인 욕할 게 아니라니까. 중국 새끼들이야 원래 병신이잖아. 근데 씨발 한국인들은 막 지들이 병신인데 병신이 아닌 척을 해. 중국인이랑 동급이 아닌 척을 해. 제가 볼 때는 또이예요 진짜. 그냥 씨발 그냥 저기 막 뭐 경복궁에 똥 싼다고 걔네가 막 뭐 수준이 굉장히 낮고 우리는 굉장히 높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씨발 존나 이기적인 행태 보이고 씨발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냥 미래 세대 팔아서 자기 부동산 올리는 거 보면은 뭐 씨발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중국인들이랑. 중국은 적어도 씨발 부동산은 다 깨부쉈어요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만도 못한 겁니다. 예. 적어도 중국 수뇌부는 중국의 기득권층, 중국을 이끌어가는 층은 부동산이 잘못돼야 부동산이 다 붕괴해야 부동산 시장을 전부 다 붕괴시켜야 이제 나라의 미래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자각을 하고 있는 거야. 공산당 애들이. 맨날 씨발 멸공 뭐 옌병 지랄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니까 내 자본이 오르는 내 부동산 상급지의 부동산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막 뭐 비판하면 빨갱이다 이러는데 왜 여러분이 물고 빨고 지랄 옌병하는 막 북유럽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데들이 계속 수정자본주의를 시도를 하는지 한번 그 잘난 대가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이 넘어가서 뇌가 썩어서 그게 생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나오거든요. 크로노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제우스 아빠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제우스 뭐 헤라 포세이돈 막 이런 애들 아빠인데 그 새끼가 뭐냐면 그 새끼가 존나 골 때리는 새끼인데 그 새끼도 약간 조팔육 바이브가 있는 새끼인데 그 새끼가 크로노스가 그 예언을 들어요. 예언을. 너는 네 아들한테 왕위를 뺏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존나 쫄아서 지 아이를 다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 아이가 태어나잖아. 그럼 입을 존나 크게 벌린 다음에 애를 그냥 산채로 삼켜버려. 근데 그 와이프가 이제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솔직히 좀 먹거리긴 해요. 근데 저항하지 못하고 약간 계속 임신 기계가 돼버린 그런 느낌? 좀 약간 저 주체를 못하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싫어합니다. 라는 겁니다. 몇천 년이 이어져온 저온 전통이에요.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 그거를 맞춰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제우스가 결국 제우스는 커서 그 아버지와 싸워서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왕위를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네팔, 뭐 이란, 그 다음에 또 어디였지? 뭐 인도네시아도 제가 알기로 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모로코에서도 일어났고, 불가리아에서 총리 따버렸고, 그런 거를 딱 보게 되면은 우리 Z세대의 운명은 아마 조커 세대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그 에리식톤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그 딸처럼 그냥 아주 그냥 아버지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게 되면은 딸을 계속 팔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우리가 더 내죠. 그리고 늙은이들이 더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국민연금 개입해서 막 환율 조작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한국 총재라는 양반이 쿨해 보이니까 미국 주식한다 막 이러면서 야리돌림하죠.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그 에리식톤의 딸처럼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탕핑이나 아니면 그런 거나 적극적 탕핑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적극적 탕핑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뜻을 모아서 진짜 이제 노인네들 뒷방으로 꺼져라, 제우스처럼 크로노스에게 도전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필요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제 그 조팔육들도 전부 다 뒷방으로 보내버리겠다. 청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에리식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조팔육의 탐욕은 끝이 없다. 결국엔 자기 자신도 뜯어먹잖아요. 국민연금 결국에는 자기들이 수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못 받아요. 근데 그거 태워서까지도 어떻게든 환율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환율 안정국으로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금리를 올리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건 절대 안 하죠. 건설사 뭐 다 망하고 부동산 산업 다 멈추고 막 그렇게 될 거니까. 참 한심합니다. 저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다 뜯어먹으면 뭐 이제 다 자기 자신을 다 뜯어먹으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에리식톤을 멈추는 방법은 에리식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에리식톤의 딸처럼 되지 말고 제우스가 됩시다. 제우스.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감사합니다.